염색체. 많이 들어봤어. 염색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 이름이 왜 염색체인지 알아요? 염색이 잘 돼서. 진짜! 또 안 믿어져. 의심의 눈초리 보여요. 진짜로. 우리가 왜 세포를 관찰할 때 염색약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때 세포의 어디가 염색되냐면 핵이 염색이 돼. 핵이. 핵 속에 뭐가 염색되는 거냐? 핵 속에 들어있는 요 녀석이 염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이 빨갛게 또는 파랗게 염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염색이 잘 되는 물체라서 염색체라고 이름 붙이고요. 이게 실 형태로 풀어져 있는 상태로 평상시에는 존재를 해요. 실 형태로 풀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염색사라고 불러줍니다. 염색사, 실사자 써서 염색사라고 부르고요. 특별히 세포 분열을 할 때만 꼬이게 돼. 그러니까 덩어리 형태를 꼬이게 되는데 그 덩어리 형태를 꼬이게 된 형태를 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평상시에는 염색체를 볼 수 없고 평상시에는 염색사 형태로 풀어져 있지만 세포 분열할 때만 염색체의 모습으로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염색사가 어떤 모양이고 염색체가 어떤 모양이냐? 이 모양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실 모양으로 풀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세포 분열할 때는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꼬인 상태로 관찰이 되게 됩니다. 이걸 염색체라고 불러주고요. 실 형태로 풀어져 있는 상태를 염색사라고 불러줍니다. 이 염색사가 뭐냐? 결국 염색사는 쭈르륵 따라와봐. 염색사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DNA입니다. DNA. 우리가 알고 DNA를 꼬아놓은 걸 염색사라고 하는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DNA는 전기를 좀 껴요.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띠고 있는 DNA끼리 꼬는 게 불가능해요. 서로 밀어내거든. 붕붕 전기력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 전기력을 없애기 위해서 중간에 단백질을 갖다 놓고 꽈요. 뭐냐면 이 단백질 덩어리를 갖다 놓고 꼬고 있죠. 그 이유가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단백질을 갖다 놓고 꼰 덩어리 하나 이 덩어리를 쫙쫙딱딱딱딱 모아서 실 형태로 만드는 거야. 그 실을 염색사라고 해요. 결국 염색사라는 녀석은 무엇이다? DNA와 단백질의 조합입니다. DNA와 단백질을 조합해 놓은 것을 염색사라고 하고 그걸 꼬아 놓은 걸 염색체라고 한다. 결국 염색체는 뭐다? DNA예요. DNA. 우리 몸속에는 DNA가 염색체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야. 다음 세대한테 전달되는 형태를 염색체라고 불러주고요. DNA 안에는 그 유명한 이게 들어있습니다. 유전자라는 게 들어있어요. 우리의 형태, 그리고 성질. 형태와 성질을 합쳐서 형질이라고 그래요. 형질. 우리의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를 뭐라고 한다?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 사람 몸속에 한 2만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2만여 개의 형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 없는 무쌍이냐, 쌍꺼풀이 있는 유쌍이라고 하나? 쌍꺼풀이 있는 형태, 있는 형질, 쌍꺼풀이 없는 형질, 쌍꺼풀이 있냐 없냐, 그리고 키가 크냐 작냐도 일종의 여기 형질에 들어가게 되고요. 얼굴색이 까마냐, 아니면 하얗냐 이것도 형질에 들어가게 되고요. 코가 오똑하냐, 납작하냐도 형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귓볼이 뭐 떨어졌냐, 붙었냐 이것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2만여 가지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유전자는 결국 누가 준 거야? 부모가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부모가 무슨 형태로? 염색체 형태로 자식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엄마가 준 염색체랑 아빠가 준 염색체가 딱 만나서 아유 우리 아이는 어떻게 만들까요? 쌍꺼풀이 없는 게 좋지. 무슨 소리예요? 쌍꺼풀이 있어야죠.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해.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염색체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상의하게 되는데 상의해서 그 다음 자손의 형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 형태로 부모한테 받은 반식을 합쳐서 내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염색체, 염색사, 단백질과 유전자 이런 관계들이고요. 요 그림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쌤 몸속에 있는 염색체를 전부 다 이렇게 나열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열이 돼요. 1번 쌍입니다. 첫 번째 쌍.
이 쌍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쌍은 부모가 하나씩 준 거예요. 부모가 하나씩 나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쌍이라고 표현을 해요. 순서를 안 해놨군요. 자, 그래서 1번 쌍 어디 갔어? 이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자, 이 1번 쌍은 아빠가 준 거 하나와 엄마가 준 거 하나가 첫 번째 쌍을 이루는데 이 첫 번째 쌍은 엄마가 준 거 중에 제일 큰 거하고 아빠가 준 거 중에 제일 큰 거를 첫 번째 쌍이라고 말해요. 방금 말한 우리 아들은 쌍꺼풀이 없어 남자는 무쌍이지 이렇게 한다면 엄마는 뭔 소리예요? 쌍꺼풀이 있어야죠? 하면서 같은 자리에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에 대한 정보를 줘서 서로 상의하게 만듭니다. 서로 의논하게 만드는 거야. 잠시만요. NG. 장비를 충전을 안 해요. 지울게요. 자, 그래서 여기 아빠가 준 것과 엄마가 준 것 첫 번째 쌍이 만나서 서로의 형질을 결정하게끔 서로 상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상의하는 관계의 이 두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서로 똑같다 그래서 상동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상동염색체의 특징은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중에 제일 큰 것,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중에 두 번째로 큰 거,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것들을 상동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제 유전 용어들을 좀 정리 중이에요. 유전이 되게 좀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유전에 관련된 용어를 먼저 좀 이렇게 한 번쯤 들어보는 시간으로 가질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차차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상동염색체가 그럼 몇 쌍 있는 거야? 첫 번째 쌍, 두 번째 쌍, 세 번째 쌍에서 처음 몇 쌍? 무려 22쌍 보여요? 22쌍? 22쌍이 있고요. 남자 또 한 쌍, 여자 또 한 쌍 있습니다. 즉 남자라면 22쌍 플러스 요 녀석을 갖고 있는 거야. 총 몇 쌍? 23개의 쌍을 갖고 있는 거야. 염색체의 개수로 따지면 몇 개다? 46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냐? 그러면 46개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 중에 23개는 누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또 23개는 누가 준 거? 엄마가 준 거예요. 그래서 23개씩 반반씩 받아가지고 내 염색체가 46개가 되는 겁니다. 좀 어렵게 표현하면 엄마 아빠가 지금 준 게 쌍을 이루고 있지. 내 몸속에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쌍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EN이라고 표현을 해요. 약속입니다. E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EN이면서 즉 쌍을 이루고 있으면서 46개이기 때문에 EN = 46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핵쌍이라고 표현합니다. 핵쌍 형태가 EN = 46이야. 상동을 이루고 있고 정 46개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조금 디테일하게 쓰면요. 남자인 경우에는 EN = 44개를 먼저 가지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남자는 XY를 갖고 있잖아. XY라고 이렇게 플러스 연결해서 표현하기도 해요. 맨 마지막에 이 XY가 뭐냐면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 성염색체입니다. 사람의 46개 염색체 전체 중에서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를 맨 마지막에 써주게 되고요. 남자는 XY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똑같이 44개를 가지면서 맨 끝에만 XX를 가지게 돼요.
끝에가 다르죠? 둘 다 공통으로 X 하나씩 갖고 있고요. 남자는 Y를 갖고 있고 여자는 X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라고 불러줘요. 이 녀석은 뭐라고 하냐면 둘 다 항상 갖고 있는 염색체라서 상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염색체 44개와 성염색체 2개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일반적으로 남자가 오래 산다 그래요? 여자가 오래 산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여자가 조금 오래 산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염색체 속에 비밀이 좀 숨어 있는데 X 염색체가 여자는 2개가 있잖아. 이 X 염색체가 담당하는 게 면역을 담당을 한대요. 면역이라는 게 외부에서 어떤 병균 같은 게 들어오면 그걸 방어하는 걸 면역이라고 하잖아. 자,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X 염색체가 이제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남자 같은 경우는 면역 체계 무너지면 X가 또 없잖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있잖아요. 얘가 무너지면 얘가 다시 활성화돼요. 활성화돼서 다시 또 나 또 면역 있어 이렇게 또 더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남자의 Y는 뭐 하는 거냐? 남자만의 고유한 어떤 쌤 딱 보면 알겠죠? 뭐랄까 근육과 체격. Y가 없나? Y는 남성성을 좀 결정하는 그런 염색체라고 보면 되겠어요. 남자는 XY, 여자는 XX인데 Y가 되게 조그매요. 봐요. 요만하죠? Y는 되게 조그만 염색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쌤이 몸속에 이런 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건데 염색체는 어디 들어있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세포 안에 핵 속에 들어있어요. 쌤 몸속에 세포가 몇 개 있을까요? 쌤 몸속에 세포가 몇 개 있다? 이게 몸집이 커질수록 더 세포가 많은데 대부분 60조 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는 어떻게 출발한 녀석이야? 처음에 엄마 아빠가 만든 수정란 하나로부터 세포 하나로부터 출발한 녀석이야. 근데 이게 세포가 분열해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한 어떤 형태를 만들면서 이렇게 60조 개의 세포로 분열해서 만들어진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세포의 개수가 좀 적고요. 얘가 몸집이 커질수록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60조 개. 하나의 세포가 60조 개가 될 때 어떻게 만드냐? 자기 몸의 세포라 그래. 몸의 세포인 체세포를 분열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체세포. 몸의 세포를 분열시킬 때 이 1번 세포가 자기 핵 속에 있는 물질을 똑같이 복제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요. 이렇게. 똑같이 복제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2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몸속에 있는 이 핵 속에 들어있는 세포를 똑같이 복제하는 거니까 이 세포 안에, 이 세포 하나에, 이 세포 하나 속에 46개 염색체가 다 들어있는 거야. 복제된 여기도 뭐가 들어있어? 46개 염색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 하나만 똑 껴다가 나쁜 과학자를 딱 주면은 그 안에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똑같이 복제해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세포 하나만 있어도 복제할 수 있어. 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왜 친자 확인, 이 자식이 내 아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카락 하나 정도 이렇게 뽑아서 주잖아. 그 머리카락만 가져가면 안 되고 머리카락 끝에 뭐가 달려 있어야 돼? 세포 하나가, 목은 세포가 달려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야. 그 안에 염색체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확인하는 방법으로. 근데 잘못된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만든 드라마는 어떻게 해요? 아빠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가위로 틱 잘라서 가져가요. 이러면 효과가 있다 없다? 전혀 효과가 없는 거야. 아빠의 머리카락은 그냥 단백질 덩어리야. 단백질 덩어리 안에는 염색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세포를 가져가요. 세포. 우리 몸에서도 세포를 채취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해봤나 모르겠는데
면봉 가지고 입 안에 한번 이렇게 훑으면 세포가 엄청 묻어나와요. 이거를 구강상피세포라고 하는데 그 세포만 있어도 충분히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염색체가 몇 개인지, 염색체 안에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요즘은 그걸 다 분석하는 방법을 다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라 해서 사람의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는 기술이 있어요. 현재 한 1000만 원 정도 주면은 내 모든 유전체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줍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너는 몇 살 때 무슨 병에 걸릴 수 있고 몇 살 때에 백혈병에 취약할 것 같고 이런 내가 나이 먹으면서 몇 살 때부터 면역력이 어떻게 될지까지 전부 다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이미 한 24년 전, 1999년, 24년 전쯤에 모든 게 완성이 돼서 지금 더 발전 중에 있습니다. 유전자 또는 염색체를 분석해서 사람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염색체는 그런 그 안에 DNA를 갖고 있고 중요한 건 사람의 60조 개의 세포 하나마다 나에 대한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까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유전자도 얘기했고요. 자, 세포 분열로 한번 가볼게요. 세포 분열. 방금 세포 분열 중에 하나를 소개했어요. 처음에 사람은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출발해서 60조 개의 세포까지 체세포 분열로 늘려가게 되는데 첫 번째 분열이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자, 체세포 분열은 내 몸속에 있는 세포를 2개, 4개, 8개 막 늘려가는 거거든. 이 세포를 늘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점점 커지겠죠. 그죠? 자, 잘 생각해. 어렸을 때 조그맸던 내가 커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말한 대로 세포의 개수를 막 늘려가면 커질 거 아니야?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세포의 크기를 더 크게 하나마다 크게 만들면 나도 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왜 세포의 크기를 키우지 않고 굳이 세포 분열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몸집을 키우냐는 거지. 그 이유가 간단하게 여기서 이렇게 세포가 분열하는 까닭 그래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포가 너무 커지게 되면 잘 봐. 세포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세포 안으로 물질이 잘 흡수가 안 돼요. 너무 커지면. 이게 바로 작은 세포를 어떤 염색약에 담궈 놓은 거고 큰 세포를 염색약에 담궈 놓은 걸 모식적으로 표현한 건데 커다랗다 보니까 이 안에 비어있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 책에 그림이 잘 나와있죠? 그 안에가 뻥 비어있죠? 안까지는 물질이 흡수가 못 된 거야. 그 안까지 물질이 흡수가 되어야 그 세포가 살 수 있는데 이 안까지 흡수가 못 되니까 이 세포는 죽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살아남으려면 자기 몸집을 키우면 물질 흡수가 어려우니까 몸집을 작게 잘라가지고 물질 흡수가 충분히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 몸집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나와요. 개미하고 코끼리하고 세포의 개수는 누가 더 많다? 코끼리가 당연히 많습니다. 몸집이 크니까. 그런데 개미하고 코끼리하고 세포의 크기는 하나하나의 크기는 누가 더 클까요? equal이란 같다는 뜻이고요. 똑같습니다. 개미 세포의 크기나 이 코끼리 세포의 크기나 세포의 크기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는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 조그매요. 엄청 작아서 엄청 작은 그 세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이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와있어요. 세포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 단위부피는 표면적이 작아져서 물질이 잘 교환되지 않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물질이 잘 흡수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할 수밖에 하는구나 라는 거. 세포가 분열해야만 하는구나 라고 인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면 돼요. 자, 그럼 몸집을 더 키우기 위한 그런 세포 분열인 체세포 분열은 어떻게 일어나나 봅시다. 자, 여러분들 뭘 상상해 주면 되냐면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를 상상해 주면 돼요.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세포가 핵을 갖고 있겠죠. 자, 얘가 세포 분열에서 마지막에 두
두 개의 세포로 분열되는 게 체세포 분열인데요. 봐봐, 처음에 시작입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야. 핵을 갖고 있고요. 핵을 갖고 있는 것을 핵막이라고 해요. 핵막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해놓은 건 아까 염색사 같은 모양을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세포 분열을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세포 분열해야 돼! 이제 내 몸집이 너무 커져서 이제 분열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야. 세포 분열의 필요성을 느낀 다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몸속에 이 안에 염색사가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야? 이걸 2배로 복제합니다. 2배로 복제를 해야지만 분열해서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복제합니다. 체크, 복제. DNA 양을 2배로 복제합니다. 유전물질 DNA죠. 유전물질 DNA 양을 2배로 복제하는 기간을 가지게 돼요. 그걸 간기라고 불러줍니다. 간기라는 시간은 DNA 양을, 유전물질의 양을 2배로 늘려주는 기간이고요. 2배로 복제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간기라는 기간을 겪어요. 그래서 복제가 다 끝나면 드디어 이제 둘로 나누면 되겠죠? 나누기 전에 생각해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100개의 밥풀을 갖고, 밥풀 100개를 갖고 있어요. 복제했어. 200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똑같이 100개 나눌 거야. 그죠? 근데 한 톨이라도, 밥알 한 톨이라도 잘못 나눠지면 기형아가 돼. 그잖아. 이 안에 DNA가 들어있는데 DNA가 더 많이 갔어. 적게 갔어. 기형아가 되는 거야. 그럼 큰일 나잖아. 그지? 그래서 정확히 100개로 땅땅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10개씩 이렇게 뭉치는 거야. 그럼 총 200개니까 20뭉치가 나올 거 아니야? 20개의 덩어리가 나올 거 아니야? 10덩어리만 총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오류가 적다. 그죠? 나눠주는 데 있어서 오류가 적을 수밖에 없어. 덩어리를 만들면. 그래서 염색사로 남겨두지 않고 염색체로 꼬은 다음에 막 뭉친 다음에 그 다음 복제 나눠주는 겁니다. 이해돼요? 왜 염색사로 남겨서 이렇게 나눠주지 않고 염색체 형태로 굳이 X자 모양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염색체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염색체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방금 말한 유전물질을 나눠줄 때, 염색체를 나눠줄 때 정확하게 하나도 오류 없이 나눠주기 위해서 염색체가 나타나는 거야. 그때를 분열기 중에 전기라고 불러줍니다. 전기 때 이제 염색체로 나눠주기 위해서 나는 염색체의 모습으로 막 꼬여. 그 다음에 이게 핵을 먼저 둘로 땅 분열할 필요가 있거든요. 핵이 하나밖에 없는데 핵을 2개로 먼저 분열하기 위해서 핵막을 없애버려요. 핵을 구성하는 막을 먼저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핵막이 사라지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핵의 막을 사라지게 한 다음에 염색사를 염색체로 꼬는 거, 그게 전기때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전기를 지나면 중기가 되는데, 중기는 가운데 중자라고 암기하면 돼. 바로 방금 꼬아놓은 염색체를 가운데에다가 주르륵 배열합니다. 보여. 가운데 배열했죠. 가운데 쭉 배열해요. 이 배열한 걸 갖다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양쪽에서 실이 나와서 땅 붙인 다음에 반을 주르륵 잘라서 우르륵 뜯어갈 거야. 반으로 가를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실이 나오는데 그 실의 이름이 방추사예요. 방추사입니다. 실의 이름을 방추사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실은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해야겠어? 바로 아까 전기 때부터 방추사를 만들기 시작해서 중기 때는 방추사를 딱 부착시킵니다. 부착시키는 식이야. 부착을 땅 시켜요. 가운데 배열시킨 다음에 부착을 땅 시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나중에? 끌고 가면 되겠죠? 반씩 찍찍찍 찢은 다음에 양쪽으로 끌고 가는 기가 바로 훅입니다. 염색 분체라 불러줘요. 분자가 나눌 분자입니다. 염색체가 나눠진 형태를 염색 분체라고 하고요.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뜨닥 나눠진 다음에 양쪽으로 쫙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양쪽은 뭐라고 하냐면 양극이라고 해요. 양극으로 끌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양극으로 끌려간다. 마지막에 말기라는 걸 겪게 되면 양쪽으로 끌려갔으니까 이제 유전물질은 양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다시 각각 핵막을 다시 만들어요. 핵막을 각각 만들어서 2개의 핵을 먼저 만드는 거야. 자, 하나였던 핵이 2개의 핵으로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약간 모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어떤 나라의 왕인데 나라를 둘로 나누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또 다른 왕 하나를 만들어야겠어. 또 다른 왕 하나를 이렇게 딱 만들어서 양쪽으로 왕 둘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영토를 분할하면 됩니다. 영토를 나누면 돼. 바로 방금 말한 핵을 두 개로 만드는 작업이보다 왕을 둘로 먼저 만드는 작업이고 나중에 뭐 하면 돼? 영토만 나누면 돼. 영토를 나누는 작업을 세포질 분열이라고 불러줍니다. 세포를 구성하는 그 물질을 반으로 분열한다 생각하면 돼. 세포질 분열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는 지금 세포판이라는 걸 가운데 만들어서 점점점 세포판을 키워서 땅 자르는 거야. 이거는 식물의 경우에 이렇게 세포판을 만들어서 반으로 딱 자릅니다. 왜 식물은 이렇게 하냐면 식물은 맨 바깥에 세포의 맨 바깥쪽 막에 세포벽이라고 하는 겁나 딱딱한 물질이 있어요. 식물은 뼈가 없죠. 뼈가 없는데 중력을 이기고 딱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포마다 골격 구조에 해당하는 세포벽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딱딱한 세포벽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세포벽을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 그래서 안에서부터 판을 만들어서 땅땅땅해서 나중에 이렇게 안에서부터 잘라옵니다. 안에서부터 잘라서 탕 자르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세포, 하나의 세포, 두 개의 세포로 정확히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체세포 분열 과정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간기를 거쳐서 전중, 후, 말이라고 암기할 거예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그래서 간기까지는 또 정확히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분열을 준비한다. 분열을 준비하는 기, 분열 준비기라고 불러주고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딱 뭉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때부터를 분열기라고 불러줍니다. 분열기가 4개의 기로 나눠지고요. 분열을 준비하는 기를 간기라고 크게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분열 준비기와 분열기로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이거 먼저 합시다. 자,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질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세포판이 만들어져서 점점점 커진다고 했는데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열됩니다.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라고 하는 딱딱한 구조가 없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세포벽이 없는 녀석이라서 바깥에서부터 핵을 2개 만든 다음에 세포질을 분열할 때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쑥쑥쑥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서 반으로 탕 잘랐습니다. 이거를 세포질 함입 또는 세포질 만입이라고 불러줍니다. 식물세포랑 동물세포가 조금 차이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포질까지 분열을 완벽하게 끝내면 세포 분열이 끝난 거구나라는 겁니다. 자, 하나였던 세포가 결국 어떻게 된다? 간기,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쳐서 총 몇 개의 세포? 총 2개의 세포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염색체가 그대로 복제된 거니까 여기 들어있는 정보나 여기 들어있는 정보가 어떻다? 서로 완벽히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세포 분열로 생성된 세포. 세포 분열을 통해 생성된 요 1번 세포와 2번 세포를 뭐라고 불러준다? 딸세포라고 불러줘요. 아들 세포가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진 세포들을 딸세포라고 불러주고 체세포 분열은 딸세포를 몇 개 만든다? 2개 만든다는 거예요. 딸세포 2개를 만들고 딸세포들 간의 유전 정보가 어떻다? 완벽하게 같다는 겁니다. 유전 정보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복제한 거니까 이걸 체세포 분열이라고 불러줍니다. 요 체세포 분열 결과 쌤은 60조개 정도의 세포를 가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게 된 거죠. 그래서 쌤이 그래서 팔에서 이렇게 세포를 떼어서 나쁜 과학자를 쓰든 다리에서 세포를 떼어서 나쁜 과학자를 쓰든 똑같이 내 모습과 똑같은 녀석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제는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사람을 복제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안 된다고 해요. 어쨌든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복제양 돌리라던가 들어봤나요? 복제양 돌리. 양을 복제하거나 또는 소를 복제하거나 또는 원숭이까지 복제를 성공을 했어요. 복제를 성공해서 이제 곧 인간도 복제가 가능한 기술 수준까지 와 있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마다 뭐가 들어있으니까 우리에 대한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복제해서 이제 만들면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한 개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영화 중에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런 복제 기술을 이용해서 지하 세계를 만들어. 그래서 내 모습, 내 얼굴하고 똑같은 얼굴을 가진 애가 지하에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어갈 때 심장이 아파. 그때 그 지하에 살고 있는 애를 소환해. 일로 와. 너 이제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이리 올라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걔 심장을 빼서 나한테 놔요. 걔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다? 현재 살아있는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장기를 대체하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그런 공상과학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야. 왜 이렇게 심각하지? 실제가 아니라 공상과학 영화가 있어요. 되게 재미있겠죠. 근데 그 안에 지하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이 엄청 재밌어요.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사람들 막 축하해. 드디어 가는구나! 막 축하해줘요. 그들의 나름대로 문화가.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은 바깥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욕심이었다는 거죠. 그죠? 어떤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어요. 오래된 영화긴 한데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이런 복제인간에 대한 건 이래요. 자, 이런 걸 체세포 분열이라고 불러주고요. 체세포 분열은 그러면 결과.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첫 번째, 생장합니다. 사람 몸이 점점점 커나가죠? 생장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쌤이 여기가 다쳤어요. 그래서 딱 다쳤어. 다치면 평생 다친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물죠. 아문다는 건 이게 다쳤다는 건 세포가 파괴된 거야. 그 파괴된 세포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대체가 되면 아물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세포가 대체되는 것도 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대체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재생이라는 재생. 사람도 재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마뱀처럼 꼬리가 잘리면 또 자라는 그런 재생은 아니지만 다친 부위가 다시 새로운 세포로 채워지는 정도의 재생은 가능하죠. 그죠? 팔이 잘라졌는데 뭐 팔이 또 생겨 이런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진 않죠. 재생, 일부 재생까지 가능한 게 이겁니다. 자, 이 체세포 분열 결과 이렇게 되고요. 또 일부 어떤 생물은 체세포 분열을 하면 개체가 2개로 증가해요. 세균 같은 경우는 단세포 생물에서 세포 하나로 살아가는 생물이 있어. 걔가 체세포 분열을 빵 해. 어떻게 되지? 개체가 2개의 개체로 늘어난 거야. 생식입니다. 생식. 일부 개체의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 자체가 뭐이기도 하다? 세균 같은 경우는 생식이기도 한 겁니다. 생식이란 다음 자손들을 막 만들어가는 걸 생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했을 때 생식이 가능한 생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체세포 분열입니다. 오케이. 세포 분열의 종류 2종류 중에 첫 번째 종류를 배운 거야. 자, 두 번째 세포 분열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분열을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생식세포 분열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고 사춘기 또는 2차 성징을 할 때 남자 같은 경우는 정자를 만들기 시작하고 여자도 난자를 만들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자를 만들기 위한 근원이 되는 세포가 하나가 있어요. 얘를 정자의 근원세포, 정원세포라고 불러주고요. 얘가 정자 4마리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첫 번째 분열을 해서 마찬가지로 간기를 거치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똑같이 거쳐요. 그래서 총 2개의 세포를 먼저 만들어 2개의 세포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 번 더 분열합니다. 한 번 더 연속적으로 분열하는데 이때는 복제하지 않고 바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쳐서 하나 총 4개의 세포를 만들어내고요. 나중에 모양이 살짝 변형되면서 꼬리를 달게 되면서 정자 4마리를 만들게 됩니다.
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자도 하나의 난원세포로부터 출발해서 1차 분열과 2차 분열을 거쳐서 총 4개의 세포를 만들게 되는데 난자는 특이하게 하나의 세포에다가 몰빵을 해요. 세포질을 몰빵한 다음에 나머지 3녀석의 세포는 퇴화시킵니다. 그래서 난자의 크기를 엄청 크게 만들어요. 그렇게 좀 약간 정자하고 난자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생식을 담당하는 세포를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생식을 담당하는 세포를 만드는 걸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고요. 생식세포의 종류에는 정자라는 생식세포와 난자라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을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이죠? 딸세포가 얘는 몇 개? 2개지만 얘는 몇 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 얘는 한 번만 분열하지만 얘는 몇 번 분열한다? 2번 분열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열은 똑같지만 두 번째 분열 때 간기 없이 진행되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2번이 분열되는데 2회 연속 분열이라는 표현을 써요. 간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분열하기 때문에 연속 분열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속 분열한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감수 분열, 즉 생식세포 분열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체세포 분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봐야 되나? 오케이, 같이 봅시다. 봐봐. 처음에 시작은 똑같아요. 아까 처음에 우리 체세포 분열과 똑같아요. 얘를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정원세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자의 근원세포. 얘가 마찬가지로 복제를 먼저 해요. 무슨 기? 간기를 거치면서 복제를 먼저 쫙 합니다. 한번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해서 2배로 DNA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시작하면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똑같이 한번 겪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전기 때 똑같아요. 생막 사라지는 거 똑같죠? 그 다음에 방추사가 만들어지는 거 똑같습니다.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거 다 똑같은데 중요한 건 염색체가 만들어지면 아까는 염색체 4개가 땅땅땅땅 주르륵 일렬로 배열됐잖아. 여기는 염색체가 4개가 있다면 2개씩 이렇게 달라붙은 채로 이렇게 배열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게 아까는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이렇게 있으면 이제 세세포 분열해야죠. 내가 내려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쪽 이렇게 위아래로 배열된 다음에 양쪽으로 쫙 끌려가거든요. 얘는 어때요?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가 이렇게 딱 붙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준 거 따로 아빠가 준 거 따로 분열되는 거야. 아까는 어때요? 이게 엄마 거고 아빠 거라면 엄마 거 중에 절반이 일로 가고 아빠 거 중에 절반이 일로 가니까 다시 엄마 아빠가 만나요. 이쪽 다시 엄마 아빠가 만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옆으로 붙은 다음에 이렇게 갈라지니까 엄마 아빠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달라붙은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들어봤나요?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2개가 더해진 염색체란 뜻이야. 이가 염색체. 가짜가 더할 가짜입니다.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양쪽으로 분열되는 그런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까 엄마 아빠가 붙어있을 때가 2N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상동일 때 2N인데 양쪽으로 딱 잘라지면 N과 N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1분열 때 이미 1분열 때 얘가 2N짜리였다면 1분열 끝나면 이미 N과 N으로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봐봐. 아까 엄마가 23개 주고 아빠도 23개를 줘야 나는 46개 정상적인 아이가 되잖아. 염색체를 반으로 줄이는 순간입니다. 이때가. 이미 이때 염색체를 반으로 줄여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야 온전한 자식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난 46개를 너에게 다 줄 거야. 엄마도 나도 사랑하거든요. 다 줄 거야. 그럼 자식은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돼요? 92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 초 슈퍼 울트라 베이비가 탄생하게 돼요. 하늘 날아다니고 막 무빙이야.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반씩 잘라서 이게 자식에게 전달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이 1분열 때 이미 염색체 개수가 반으로 줄어서 간다는 거야. 정리하면 46개 염색체였던 게 이미 23개로 잘라지는 현상이 이때 1분열 때 이미 일어나게 됩니다. 자, 중기는 가운데 배열이랑 똑같아요. 이제 이가 염색체를 제외하고는 가운데 배열에서 방추사 달라붙어서 양쪽으로 끌고 갑니다. 똑같이 끌고 간 다음에 양쪽으로 끌고 갔으니까 다시 핵막을 만들어서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핵이 되는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1분열 끝나고 나서 또 뭐 한다고요? 바로 2분열이 일어나잖아. 바로 2분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양쪽으로 두 개 갈라진 다음에 바로 한 번 더 분열해요. 바로 전기부터 시작되죠. 간기 없이 전기부터 시작돼서 전기 때 다시 염색체로 만들어진 다음에 중기 때 가운데 배열하고 후기 말기를 거치면서 양쪽으로 또 갈라집니다. 또 갈라지는데 신기한 건 이렇게 한 번 더 갈라지는데 염색체의 개수는 변함이 없이 똑같이 23개가 유지가 돼요. 왜 유지가 되는지는 차차 배우게 될 건데 염색체가 이미 1분열 때 반으로 줄고요. 2분열 때는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23개가 유지가 된 다음에 자식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총 몇 개의 딸세포?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식세포 분열은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어. 바로 중간에 뭘 만든다?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엄마 아빠가 준 거를 붙인 다음에 시작하는 이가 염색체 형성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 차이점보다 분열을 몇 번 한다? 2번 분열한다. 2번 분열하기 때문에 총 딸세포가 몇 개 만들어진다?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차이점을 정리한 게 밑에 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있죠.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하지만 생식세포 분열은 연속 2번 분열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딸세포가 2개 만들어지지만 몇 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얘는 염색체 수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복제된 거니까. 하지만 얘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세세포 분열은 생장과 재생을 하는 게 목적인데 일부 세균 같은 것들은 생식을 담당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은 뭘 만드는 게 목적이죠? 생식세포, 정자만 난자를 만드는 게 목적인 거야. 목적인 겁니다. 이렇게 둘의 차이점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 정리 끝입니다. 이게 좀 간단하게 어렵지 않다라고 좀 설명을 하는 중이에요. 설명하는 중입니다. 나중에 이제 좀 이게 좀 복잡해지고 뭘 또 더 따져야 되고 세포 분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유전 파트의 문제가 돼요. 이게 스타트니까 어렵지 않다라고 일단 시작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 뒤에 발생, 임신, 출산 이어갈게요.